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평생학습관 외국어 마을 뉴스레터 배우러 와 제16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시 평생학습관 관장 조영호입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쉐도잉입니다. 그림자가 보이죠? 예. 그림자 한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해 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얘기입니다. 영어 잘 하려면 쉐도잉 하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외파 친구들과 비교되진 않을까 늘 걱정했어요. 그저 꾸준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죠. 해외 체류 경험이 전무한 하태경 서울대 경영학과 1년 씨는 고1 때 세계 예능교류협회 주최 대한민국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자는 주제 아래 직접 쓴 글을 바탕으로 연설하는 행사였다. 하 씨는 영어 말하기는 알리는 내용 못지않게 전달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어 말하기 대해서 우열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발음과 억양 실력이기 때문. 그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평소 독해 문제를 풀 때마다 지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듣기 공부를 할 땐 문장을 하나씩 따라 읽는 일명 쉐도잉 기법을 활용했다. 특히 2단계에선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강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토플 리스닝 교재가 큰 도움이 됐다. 영어 강연 동영상도 수시로 찾아봤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의 연설. 여성이면서도 리더십을 갖추고 국정을 이끈다는 점이 멋졌어요.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면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을 정한 후 그 사람의 연설을 흉내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몇 년 전에 보도한 자료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영어 잘 안 하면 하태경 씨처럼 롤 모델을 잡아가지고 부지런히 끈질기게 따라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학습을 한다고 얘기했나요? 모방학습, 사회학습,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한다. 그래서 배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절로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은 뭐 엄마를 따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따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뭔가 어려운 것을 배울 때 작정을 하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왜 쉐도잉이라고 말하냐면은 그림잡처럼 그냥 무턱대고 무작정 따라하자 뭐 그런 전략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미친 척하고 따라해야 될 필요가 또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하자. 쉐도잉 재밌죠? 제가 이제 쉐도잉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영어 공부할 때는 쉐도잉 하라고 뭐 엄청 많은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영어 습관적으로 영어를 해서 하라. 쉐도잉을 하고 통암기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랜만에 쉐도잉을 해보니까 깨달은 점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쉐도잉 책으로 혼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조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따라하기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포토샵, 그 일러스트레이터 이거 공부할 때도 무작정 한번 따라해봐라. 예. 또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무작정 따라해봐라. 또 오른쪽에도 뭐 주식 투자, 왕초보들은 무작정 따라해봐라. 유튜브 만들 때 무작정 따라해봐라. 무작정 따라해라.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군요.
무작정 따라하는 거, 잘하는 롤 모델을 찾아가지고 그분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은 뭐 예술, 그 음악이나 또 미술이나 서예나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해야죠. 필수적인 과정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경전을 공부할 때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그대로 베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불경인데요. 뭐 한자로 되어 있네요. 한자로 어려운 뭐 한자를 그대로 한자 한자 베끼면서 그 뜻을 새기고 그걸 또 실천을 하려고 다짐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엄청 수양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거를 이제 불자들은 사경, 경전을 베낀다. 사자는 사진할 때 사자 아닙니까? 베낀다는 뜻이죠. 경전을 베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베껴라. 사실 옛날에는 책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책을 주기 위해서 베껴서 줬는데 사실은 책이 많아도 그 책을 새기기 위해서 그 책을 학습하기 위해서 베끼고 베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을 베끼지 않습니까? 예,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노트에 베낍니다. 매일 베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또 베끼는 책이 나와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원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빈칸이 있어가지고 원문에다가 입혀서 베끼기도 하고 빈칸에다가 새롭게 베끼기도 하고. 예,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사경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성경 필사다. 연필로 붓으로 베낀다. 이렇게 해서 필사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배움에 좋은 전략이죠. 베껴보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해 보는 것이고요.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아마존 주식회사,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프 베조스는 컴퓨터 전문가인데 뉴욕에 있다가 주로 증권 관련 일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인터넷 시대가 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유통 사업도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애틀로 차를 몰고 와가지고 시애틀에서 책을 파는 인터넷 유통회사를 만든 거지요. 그게 1994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 규모가 커져서 뭐 직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뭐 계열사까지 다 합쳐서. 근데 이제 2021년에 CEO 대표이사 자리를 이제 물러나고 좀 회장 자리로 뭐 뒷선에 앉겠다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그럼 누가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받느냐? 그림잡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만은 그분이 후계자가 된다. 근데 그분이 이름이 앤디 제시입니다. 앤디 제시. 베조스는 그 그림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나 봐요. 이게 여기도 나와 있네요. 한 신문에 보니까 베이조스 아마존 CEO 물러난다. 후임은 베이조스의 그림자 앤디 제시다. 이게 그림자 섀도잉을 한 거죠. 그림자가 진짜가 된 거죠, 이제는. 또 다른 신문에 보니까 전자신문에 이제 2013년에 보도한 자료인데 이 베이조스는 그림자를 두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림자로부터 자기를 위한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그림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림자가 베조스로부터 배우기도 한 거죠. 네. 밑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자는 베조스 근거리에서 언제나 1대1 대면한다. 출장도 함께 가고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한다. 잡다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비서와는 다르다. 수행 비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의 동등한 급의 어, 저 고위직을 데려가는 거죠.
공식 명칭은 기술 지원자 혹은 기술 조언자로 불린다. 베조스는 그림자 제도를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 초기 몇 년간 이 자리는 아마존이 인수한 회사 CEO나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자리를 찾던 사람들의 몫이었다. 앤디 제시 이 후계자는 그 그림자 중에 그림자였고 정말 오랫동안 베조스를 모든 활동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믿고 맡기는 거겠죠. 예. 그림자처럼 배운다. 쉐도잉 한다. 예. 조금 다른 장면에서 쉐도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신화를 만든 쉐도잉. 두 번째 꼭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씨는 고집적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 분야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들을 만나보아도 시원스럽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 1982년 말 동경으로 건너가 심사숙고를 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고집적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다. 1983년 2월의 선언이었다. 삼성의 참모들은 그때부터 자금을 마련하고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다. 고급 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인원 충원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회사를 차리고 재미 과학기술자를 비롯한 동양인 엔지니어 32명을 뽑았다. 그들이 첫 작품인 64K D램 개발에 성공했다. 그 여세를 몰아 그들은 256K D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경영진들은 걱정이었다. 미국에서 뽑은 고급 인력들이 이탈을 한다면 큰 낭패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에서는 국내에서 우수한 인재 32명을 뽑아 미국으로 보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그림자처럼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1대1로 기술을 배워왔다. 그 결과 1메가 D램과 4메가 D램은 미국 팀과 경쟁해서 이겨냈다. 삼성의 반도체 산업은 이런 학습으로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고 반도체 신화라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배웠다. 그래서 그 숫자가 32명인 것이죠. 1대1로 배웠으니까. 정말 쉐도잉의 특별한 아주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1983년에 이병철 회장이 선언을 한 거죠. 우리는 왜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삼성그룹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가와 국민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도박이다, 뭐 말도 안 된다, 뭐 무모하다, 뭐 돈만 쓰고 뭐 그럴 것이다, 뭐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충분히 검토를 했고 철저히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삼성 반도체 얘기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재미난 스토리들이 이제 옛날 얘기, 최근 얘기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반도체를 삼성이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쩔 뻔했나 싶어요. 수출액의 거의 1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야,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은 뭐 전체 경제가 뭐 적자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죠. 예, 참 결심했다.
반도체 사업이 내 마지막 사업이다. 삼성의 대들보가 될 사업이다. 예. 이병철 회장 모습을 직접 한번 보실까요? 이병철 회장도 보이고 이건희 회장도 보이고 뭐 이러네요. 예, 그래서 보신 것처럼 참 인재가 문제죠. 전문가가 문제죠. 그때 이제 한국에는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인재가 있다. 뭐 그렇다고 미국에서 아무나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 우선적으로 뽑았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아니고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 그래요. 그때 이제 한국 엔지니어를 뽑을 때는 야, 우리가 그 길을 해야 된다.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이게 애국심을 부추겨 가지고 많이 뽑아왔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회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들을 스카우트한다면 뭐 많은 사람이 떠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량을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에서 말하자면 똘똘한 인재 32명을 뽑아가지고 보내서 쉐도잉을 한 것입니다. 참 재밌는 스토리고 참 잘한 전략이고 아 이렇게 학습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예, 인생을 살아가는 큰 롤 모델도 있을 수 있겠고요. 내가 영어 공부하는 롤 모델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기타를 좀 배우고 싶은데 그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그 롤 모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롤 모델을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무작정 따라해 보세요. 한번 쉐도잉을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어떤 기관을 운영하신다면 뭐 관리자시라면 여러분들이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쉐도잉 방법을 써먹을 필요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그리고 외국어 마을 홈페이지 여러분 자주 들려주세요. 오늘 영어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수업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부, 또 초등학생부, 또 유치원부 이렇게 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원어민 강사들이 또 한국인 강사도 있는데요. 아주 소수로 해서 아주 신나게 알뜰하게 교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원시 평생학습관에는 누구나 학교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어떤 주제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수강생 수 걱정하실 거 없어요. 5명도 좋고 10명도 좋습니다. 뭐 많으면 좋겠지만 적다고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누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우리 한국인 교수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분이 프랑스인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나, 왜 한국 문화에 열광하나 그런 얘기를 또 해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2월 24일인데요. 그게 프랑스 학생들이 직접 출연해서 한국말로 왜 자기들이 한국말을 배우는지 직접 증언을 해줍니다. 재밌겠죠? 네. 또 25일 날은 우리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의 특강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 이런 것도 있고요. 다른 뭐 정리에 대한 특강 또 행복에 대한 특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와서 보시면은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또 뵙겠습니다.